네, 기술적 분석입니다. 어제 나스닥 기준으로 1.75% 정도의 상승이 나왔어요.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의 반등이 나왔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뉴스만으로는 지금의 상승을 명쾌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로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해야겠죠. 자, 일일이 하루하루 반응을 하다가는 돈을 벌기가 어렵습니다. 자,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보시면 기존에 이어지던 이러한 추세선상의 상단에 도전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제가 이전부터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은 이전에는 진폭 자체가 컸다고 하면 이제는 진폭 자체의 파동이 줄어들고 있고 특히나 이런 식의 V자 도전이 아닌 오른쪽으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추세선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단기적으로라도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 혹은 완만한 상승이라도 어느 정도의 상승폭을 가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상승으로 이 추세선상을 도전하는 지금 모습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과연 어제의 이 종가를 유지하면서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무조건적으로 상승한다고 배팅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등을 맞추기가 어려워요. 자,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때도 반등, 이때도 반등, 이때도 반등, 이때도 반등, 반등을 계속해서 말해오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느 정도 지치셨는지 반등 얘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반등을 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가를 기준으로 오른쪽 추세선을 뚫고 도전해 나가는지를 꼭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절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오늘 하락이 나오더라도 이 부분이 이렇게 무너지지가 않는 한 어느 정도 다시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의 전점인 1600선, 1800선 정도를 저점,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번 추세 돌파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특히나 추세의 진폭 자체가 줄고 있기 때문에 큰 폭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확률이 있어요. 다만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는 것은 이러한 손절 라인, 추세 자체를 다시 벌리는 움직임에는 대응을 해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만 아직 추세선과의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강한 반등이 나온 겁니다. 자, S&P 500도 다만 움직임 자체는 이번에 올라갔다가 하락하는 추세에서 저점을 높여가는 정배열의 첫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추세선과의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모든 걸 배팅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TQQQ나 QQQ나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TQQQ를 투자하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렸던 손절 라인과 그리고 추세 돌파 흐름을 보시면서 비중을 늘릴지 말지를 정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TQQQ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어떠한 이런 추세선상을 도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 세배 레버리지는 좀 더 빠르게 선행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추세선의 오른쪽에 안착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에 와서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예요. 이때 분명 반등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제 기억에. 저는 이때부터 하락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오히려 여기서 하락 얘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추세 밑에서 놀고 있는 완연한 하락 구간일 때는 반등을 노리시고 지금 오히려 추세 오른쪽으로 추세 돌파의 모습이 나왔을 때 하락이나 경기 침체를 얘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반등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반응이 아니라 대응을 해야 된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다만 지금 SOXL, 즉 SOXX 같은 경우를 보시면 현재 추세 자체를 말아 올리는 흐름이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 흐름 자체가 지금 상당히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QQQ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온 상태인데 SOXX는 무너져 내리는 모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SOXL이나 반도체 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추세상의 회복이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급격한 반등은 또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느 정도 너무 빠른 줍줍이나 포지셔닝 변화는 조금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SOXL도 보시면 자, SOXL도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추세를 도전하는 모습이 아니라 추세의 하단으로 같이 이동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지금 FNGU 같은 경우는 두 번 이어진 저점을 아직 지지를 하는 상태에서 추세에 어제 도전을 해서 오른쪽으로 안착하려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상승이 나온다면 그래도 유의미한 어느 정도 작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항상 우리는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이 이전의 저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고 그리고 추세에서 한번 실패를 하셨더라도 여기서 일일이 모든 것을 반응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다면 충분히 다시 도전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대응 계획을 세워서 투자를 하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추세를 뚫고 올라가는데 한번 실패는 했지만 오른쪽으로 평행하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소실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큰 대응 원칙이 꼭 중요한 이유가 어제 같은 경우 FNGU는 프리장 기준으로 마이너스 6%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종가가 플러스 9%로 끝이 났습니다. 자, 만약에 이때 손절을 하셨다면 하루 만에 15% 가까운 손해를 보신 거예요. 그냥 이러한 최대 손절 라인을 잡고 대응을 했다면 하루 만에 손해 15%를 만회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폭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루하루의 움직임에 반응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뉴스에 뒤늦게 반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미리 내가 예측과 대응 계획을 세우고 그것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흐름에 맞춰서 내가 투자를 해야 승률을 높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잃어가는 그 야금야금 잃어가는 돈을 줄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스윙 투자를 하더라도 최소한 내가 어떤 손절 라인을 가져갈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익절 라인을 가져갈 것인지 이것을 최소한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결국 역배열이냐 혹은 정배열이냐 라는 추세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과연 지지를 받느냐 아니면 저항을 받느냐. 지지를 받는 라인에서 우리는 매수를 결심해서 손절 라인을 짧게 가져가거나 아니면 이 지지 라인을 뚫었을 때 손절을 자동적으로 걸어서 최소한의 손해로 막고 그리고 반대로 익절 라인을 저항 라인에 걸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이익을 먹지 못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타이밍 좋게 이익을 실현할 수 있는 이런 식의 기본기부터 내가 실현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상승으로 과연 이어지는지 그것을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 일일비 하시기보다는 과연 이 추세가 이어지는지를 보시면서 포지셔닝에 대해서 계획을 짜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 거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